2021년 9월 30대인 여성이 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미혼모였던 여성은 아이와 단둘이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5월 집안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집을 비운 상태로 아이 혼자였는데요. 아이 엄마가 집을 비운 이유,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왜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성매매를 하러 나섰을까요? 이게 참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또 사건인데 다시 한번 좀 내용 정리해보죠. 네, 일단 이 아이의 친모가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 이후로 줄곧 홀로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에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 만에 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아이 옆에 있던 쿠션이 아이의 얼굴을 덮쳤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요, 아이를 바닥에 누인 뒤에 이 분유가 든 젖병을 입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젖병이 아이 입에 고정될 수 있도록 아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둔 겁니다. 그렇게 젖병이 받쳐지도록 한 다음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엄마가 집을 비운 이유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2021년 9월에 출산한 아이. 왜 성매매를 했던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유값을 벌려고 그랬다. 네, 일단 뭐 이 여성 같은 경우 기초생계급여하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매달 한 137만 원 정도를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월세는 한 27만 원 정도 됐고요. 이런저런 공과금이나 뭘 내고 나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를 혼자 돌봐야 되고 아이가 지금 혼자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정적인 직장은 구할 수 없고 단시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성매매를 선택을 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당일, 그러니까 2022년 5월 21일에도 이 여성은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가족들은 없었나 봐요? 일단 이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게 어떤 혼인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 이 아이 출산을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제 낙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사회적 관계도 딱히 마땅치가 않았던 게 좀 아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시도는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연락이 맡길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봤더니 평소 이렇게 아이를 봐줬던 지인에게 이날도 아이가 숨진 날도 연락을 했대요.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봐달라. 근데 그쪽에서 확답이 오기 전에 시간 약속이 돼 있어서 아까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사파처럼 저렇게 해놓고 그냥 자리를 먼저 나간 겁니다. 그 지인의 답을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뭐 당연히 이렇게 몸을 뒤척일 테니까 저 쿠션이 이제 호흡기를 막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좀 걸리는 거. 왜 하필 그거였을까? 네, 사실 이 아이 엄마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요, 여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단기간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산직 근로를 최종적으로 좀 그만두고 성매매를 택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아이 엄마는 사용자로부터, 그 공장 측으로부터요, 손이 느리다 이런 취지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공장을 그만둔 적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라든지 업무 수행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일반인들이랑 조금 달라 보였고 지적 장애가 있는지 의심되기도 했다, 이런 공통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 주변인들은 이 아이 엄마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대화도 좀 어눌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또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단순한 편이고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할 만큼 이렇게 사고가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제가 봤더니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린이집 보내고 진짜 제대로 된 곳에서 아르바이트 했더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경험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팽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이 그 여성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장애인 판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눈에 띕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 엄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 고민 끝에 자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산을 해서 애를 기르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제 판단 미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전반적으로 성매매라고 하는 그 수단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 그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돈을 갖다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대단히 비극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 성매매는 뭐가 됐든 불법이죠. 예,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러니까 집행유예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이지만 어쨌든 복역은 면하게 됐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성매매 방지 교육도 이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일단 집행유예. 그러니까 뭐 재판부에서도 당장 지금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좀 많은 좀 생각이 오가지 않습니까? 재판부 고민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뭐 아이를 방치하고 성매매에 나섰다가 아이가 사망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일단 전제에 깔렸습니다만 재판부에서 헌법 36조 제2항을 들었습니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들고 그 아이의 사망 그리고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과연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87kg 정도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예. 정말 이 여성은 지금 이 처벌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 처벌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발육도는 정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다 참작을 해서 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정말 이 아이를 진짜 내팽개치고 이런 건 맞습니다. 아니었다. 아이를 실제로 진짜 학대하거나 내팽개치거나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고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내몰리게 된 데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건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